이원섭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송미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추진 완료 5건, 추진 중인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임물 71쪽의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안성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건은 올해 6월 11일 개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청년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5일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3일 청년정책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청년정책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으로 청소년 수렴과 신축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 실사용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118쪽의 초중고 다목적 체육관 대응사업 추진 철저는 안성교육지원청의 대응사업 요청 시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의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으로 평생학습관 보수공사 1건은 완료하였고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공사 외 2건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의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사단법인 청소년 선도위원회 안성시 지부에 192만 원, 법무부 법사랑 안성지구 협의회 233만 3천 원을 각각 정산하였으며 2021년에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안성시 지부에 1,120만 원, 법무부 사랑 안성시지구 협의회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MOU 및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경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와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 사업 업무 협약 외 6건으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투자 심사 대상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자체 투자 심사 대상으로 서운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과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외 6건으로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조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결과 및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13쪽에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지원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구 백성초등학교에 대하여 2024년 9월 30일까지 교육지원청의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및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과 기관 간 협업화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자체 사업으로 인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26개 사업에 63억
6만 7천 원, 대응 지원 사업으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16개 사업에 78억 1,906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의 교육경비 지원 현황으로 2021년 자체 사업으로 초등 1인 1예체능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에 65억 8,066만 7천 원, 대응 지원 사업으로 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56억 3,274만 2천 원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의 평생교육 업무 추진 현황과 수혜자 명단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3억 7,330만 원의 예산 중 3억 3,09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5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쪽의 과정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의 평생학습관 운영 실태 현황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및 대면 혼합 운영하여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이 155개 과목의 수강 인원 1,921명이 참여하였고 40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서안성 평생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구성 및 인건비는 지급 현황과 출연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기본 재산의 이자 수익과 후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200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10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초등학생은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74명에게 장학금 2억 1,4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49명에게 1억 9,920만 원을 지급 확정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직업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의 학교 운동장 지원 현황으로 2020년에는 안성고등학교에 5억 3,254만 원을, 2021년에는 삼죽초등학교에 3억 6,425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범교육 혁신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는 1분기 범교육 혁신위원회를 3월 2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안성시 교육사업을 안내하고 각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단체 8개 사업에 3억 1,4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5개 단체의 7개 사업에 3억 24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청소년 지도 위원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하여 2020년에는 169명, 2021년에는 165명의 지도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청소년 지도위원 회의 및 단속 실적으로는 2020년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116회를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현재까지 5회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지도 의원 활동수당으로 읍면동별로 각 1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청소년 수련관 신축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이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구 시민회관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108억 9천만 원으로 국비 9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69억 9천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상 4층으로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설치되며 체육활동식, 댄스실, 밴드실, 자치활동실 등 다양하게 청소년 활동 공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실정 및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안성시 다목적 야행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임시 휴장하였고
그램핑장과 오토 캠핑장에 4,044명이 이용하였으며 2021년도 현재까지는 1,8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서 교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시 팀장님께서는 발언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의원님. 네, 시민장학회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희 아이들 청소년이라 장학금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국가장학금이 상당히 잘 돼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급은 국가장학금이 먼저 선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일단은 걸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수혜자가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받는 자들이. 아니 제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장학금이 전체가 다 예, 되어 등록금-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국가 장학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시에서는 중복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그 해당되는 친구들. 사람들은 지급하고 예, 예. 있고요. 예. 우수 장학금이랑 제가 알기로는 발전 장학금 나가는 이 두 종류만큼은 거기 100%가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받을 대부분의 우리가 여기 정해져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으로 다 대학생한테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명수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만큼이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따르게 뭐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는 장학금 형태가 좀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네. 그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실효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 왔고요. 사실상 일반 학생들보다는 좀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번에 올해 같은 경우 초에 장학회에서 이사회를 열었을 때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 학생들보다는 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급하자 그런 부분이 이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건가요?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네. 학생에 대해서 그 지급 대상을 좀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 개정을 하면 왜냐면 제가 알기로도 어디 단체가 보니까 그게 국가장학금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줬던 거에 차상위계층 아이한테 네. 근데 그걸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다 등록이 돼 버리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슈카페랑 거기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장소는 되어 있는 장소는 건가요? 지금 저기 우리 그루터기라고 낙원동에 있는 거기가 임시로?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2층에. 거기에 자원봉사 센터가 좀 옮기면서 그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슈카페는 거기 들어갈 계획을 있습니다. 임시가 아니고 완전히? 아니면 그것도 또 이제 청소년 수련관이 별도로 생기면은 또 그것도 네, 이제 그쪽으로 옮겨야 될 부부분인데요. 임시적으로 임시로 옮긴다고 하신다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공도 시민청이 생기면은 다시 그쪽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된 거네요. 네. 문제 없는 거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아유, 과장님, 말이 엄청 빠르네요. 우리 다른 과장님들 한 2배는 빠르신 것 같아. 설명했는데 그냥 푸석푸석 설명했는데 그냥 우리도 그냥 눈 깜짝했을 때 다 지나가 버렸네. 평생학습과 운영 실태 현황인데 여기 보니까 전 자격증 취득인은 한 40명 나오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정상화가 안 되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까지 예산은 한 1억 정도 썼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온라인하고 대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대면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평생 학습관으로 3명 정도가 두세 명 정도가 나와서 하시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00년도 1기나 2기, 3기 해가지고 3,300, 4,900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 1기에는 수강 인원이 494명인데 어떻게 금액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먼저 저쪽은 2000년 1기에는 1,000명인데 2000년도 1기 수강 인원은 1,000명인데 1,032명인데 2021년 1기 수강 인원은 500명 정도 되는데 금액은 뭐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팀장님이 좀 답변을 예, 해주시면 팀장님. 좋겠습니다. 예. 네, 평생학습 팀장 곽창숙입니다. 그 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예. 그 체계가 잘 안 잡힌 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체계가 잘 안 잡힌 타임이라서 강의를 하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수강 잠시 멈추기도 하고 해서 강사분들이 인건비 강사 수당을 못 챙겨 가시는 그런 타임도 있었고 여러 혼란이 있었던 때라 그 수강 인원은 작년에 코로나가 1기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강 인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강좌당 2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 보통은 한 30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이제 10명은 다음 기회에 하고 20명 정도가 다 차는 그런 시스템이라 수강 인원은 이렇게 많았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작년부터 이어져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대면인 줄 알고 수강 접수율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한번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삼죽초등학교 천연 잔디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 내가 듣기로는 뭐 어디 저 원곡인 어디는 천연 잔디 옛날에 천연 잔디 깔아주려고 2천만 원씩 줬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6기 우리 저 의원 때 천연 잔디 깐다라면 아마 학교에다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 교장 선생님이 바뀌더니 로타리를 쳐버렸대요 그냥. 근데 그런 거는 같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시하고 상의를 안 하고 그냥 교장 선생님이 마음대로 그냥 로타리 치고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지원을 근데 하면 예를 들어서 천연 잔디 깔아주는 건 좋지요. 근데 천연 잔디 깔았다 또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또 이 천연 잔디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교장 선생님 따라서 이게 바뀌더라고. 예, 그러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그게 이제 천연 잔디로 바꿨을 때는 거기에 그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네. 결정한 부분이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단독으로 그거를 다시 천연 잔디가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들 그거를 아니, 없애는 그러니까 부분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잘못됐는데 지금 시계에서 요번에 방조초등학교가 네. 통폐합이 아니 교장 선생님이 자꾸 저 학부모한테 주입을 했는데 아니 교장 선생님 말을 듣지 누구 말을 들어? 운영위원회 말을 듣나? 교장 선생님이 자꾸 주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니나를 운영 저 의원들한테 교장 선생님이 이거 천연잔디 이거 관리하기 힘듭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학교에서 도저히 관리 못하니까 그냥 없애버리십시다.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 저 학부모들이 그래 없애버리십시다 이렇게 나오지. 그거 안 됩니다. 교장 선생님 그냥 저 천연잔디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 명 돼요. 자 방초초등학교도 똑같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거기다 자꾸 유도를 하는 거야 유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밀려서 그냥 죽산이로 간다니까 그냥 온
그냥 일중맹이야 난리가 난 거지. 그런 것도 우리 청소년과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보조 지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여간 한 번씩 정도는 그러니까 점검을 보조해 하겠습니다. 준 예.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천연잔디를 보조해 줬어. 그러면 천연잔디를 계속 관리를 유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어느 교장 선생님이 아니 나 관리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바꿔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시에다가 우리 천연잔디를 다른 거로 뭐 바꾼다든지 뭐 얘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기에는 얘기도 없이 그냥 교장 선생님이 그냥 아마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해 볼 거예요. 우리는 컷 지원해 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예 천연잔디 할 때는 내고 이거 연도수를 이것도 정해놔야 돼요. 한 30년 이렇게. 근데 이게 천연잔디 지원해 줄 테니까 30년 동안은 천연잔디로 가지고 계셔요.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학교가 폐기될 때까지 하든지 폐기가 안 되면 그냥 30년 이렇게 정해놔야지. 그냥 천연잔디. 어떤 사람은 천연잔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조잔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맞습니다. 내가 보면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더라고 이게. 괜히 우리는 그냥 저 항아리 물 빠진 저게 그냥 물 부듯이 계속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교장 선생님들은 자기가 싫으면 그냥 귀찮으면 그냥 얼른 그냥 노태리 쳐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할 때 같이 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든 뭐하든 하여간 그 날짜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이가 교통정책과지요? 교통정책과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과 또 하나는 뭐지? 문화체육 쪽에서 네. 국민체육센터 형태로 국민체육센터는 어디까지? 그것도 문화체육 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네. 그 세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예, 있는 거 지금? 맞습니다. 예. 괜히 또 어디 한 군데서 늦어지면 또 전체적으로 이게 공동이 하다 보니까 늦어지면 그냥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갖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TF팀 같은 구성이 돼가지고 세 과를 이렇게 엮어서 추진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세 개 과다 보니까 예. 사전 인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각과에서 이루어지고요. 공사 관련된 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예. 아니 나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과는 또 추진이 잘 되고 어느 과는 또 미진하다 보면 또 이게 중간에서 좀 안 되고 그럴까 봐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다목적 야영장 이거 교육체육과 담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죽상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죽상과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청소년 예. 야영장으로 돼 있었고 청소년 시설로 돼 있습니다. 수련 시설. 그 청소년 예. 시설로 돼 있는 거예요? 강쪽이 건립 때부터 청소년 관련 시설로 이렇게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들 인한적인 줄 알았더니 청소년. 그때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요거는 청소년 수련 시설로 해서 예. 야영장을 인허가 받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했고 그 전에는 저 문화 관광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했잖아요, 이거를. 예. 해다 청소년과로 넘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넘어온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다가 이제 우리 조직 개편이 되면서 청소년과가 이제 생기면서 청소년 과로 넘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학교하고는 학교라네. 교육청이나 이런 학교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육청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 아니 교육청 교육감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왔다가 그냥 막 가면 그만이지만은 우리 안성 우리 공무원님들은 계속 시장님이나 우리 우리 의원들은 다 우리 안성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야 또 반은 가를 사람이고 반 또 여기 고향인 사람도 있는데
대개 보면은 고향이 아니신 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양반들은 그냥 어떻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적이니까 그냥 요번 같은 적어도 뭐 그냥 교육감 마음대로 말이에요. 아니 주민 들어보지도 않고 학생 뭐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일죽 초등학교가 우리 저 안성 그 초등학교로 우리 오고 싶다 그러면 안성 초등학교로 그냥 저기 다 보내버릴 건가? 그런 거는 저 교육장님하고 서로들 여기저기로 상의도 하고 그래야지. 난 하여간 요번 같은 그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저기를 하고 있어. 애들 가지고 장애 넣는 것도 아니고. 괜히 지역 간 그 교육청, 아니 교육 공무원인 사람들이 지역 갈등이나 만들고 말이야.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줘. 일단 뭐 교육청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요. 네. 일단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또 이렇게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시는 또 거기에 관련돼서 또 예산 지원이라든가 협력할 부분이 많은데. 아니 자기들이 할 최근- 일을 뭐 돈 없다고 우리 저기 저 시에서 지금 뭐 저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창틀 같은 것도 교환하고 네, 그러는 예, 것도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다 교육청에서 할 거지 예. 우리가 시에 될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민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뭐 학교 그 교육청은 저 교육감이 아니 교육청 그치 안성 저기 교육감 말고 교육청 교육장이 민선이 아니니까 그 양반이 뭐 신경 쓰나? 그러다 보니까 뭐 시에서 그냥 뭐 표 가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다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 우리가. 끌려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뭐 협력해서 할 일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돈 주고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근데 저런 그쪽에 저 뭐야 저기 저 뭐 이상한 발상이나 해가지고 그냥 지역 갈등이나 만들고 말이야 그냥 그거 바빠 죽겠는데 그냥 새벽부터 와가지고 시위나 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런 거 좀 저기 같이 대화 나눌 때 네, 예. 얘기 좀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황진택 의원님. 네, 황민택 의원입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성시 그 추천기한 시민장학회에 교육 청소년과에서 이거 업무 보고나 등등 하는 거 바람잡지 못하고요. 다음 사무감사 때는 별도의 그 기관으로 와서 저 뭐 업무 보고든지 그다음에 그 감사 받으실 것을 좀 권고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요. 여기는 어차피 시에서 출연한 기관이에요. 그럼 그 출연한 기관은 기관장에 와서 그 보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성시에서 가장 큰 우리 시청에서 꾸리고 있는 위원회 중에 가장 큰 위원회가 어떤 것입니까? 저희 이제 그 교육 청소년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범교육 혁신위원회가 작년에 네,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입니다. 그 범교혁신위원회요. 뭐 50명 정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예, 예. 뭐 전전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네. 뭐 우리 그 뭐 학부모들이 특수법권을 많이 행사하고 또 많은 또 저 소통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범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범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뭐 등에 보면 뭐 학교 그 환경 개선이라든가 교육 시설들 육성이라든가 유치 가는 사항 이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과장님 보시기에 안성시 초등학교 학생이 한 10,000여 명 돼요. 네, 예. 그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겠어요? 공도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럼 공도하고 안성 1, 2, 3동하고는요. 공도가 많을 거로 어떻게.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배 정도 많아요. 한 40% 이상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성시가 지금 제가 왜 이건 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교육 청소년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안성시 전체 정치 기조하고도 이게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시 개발. 그다음에 뭐 안성시가 발전을 해야 된대요. 그럼 인구를 유입하는데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다 관계된 거거든요. 지금 그 안성시 초등학생이 지금 9,500명 정도 돼요. 이청에 5,000명 정도, 4,500명 정도가 공도초고요. 안성 1, 2, 3동은 2,500명이 안 됩니다. 각 읍면동은 뭐 100명 이하, 뭐 서원, 삼죽, 뭐 양성 이런 데는 전부 다 뭐 100명 이하고요.
원곡 이런 데는 좀 크다고는 죽산이나 일죽 정도도 다 200명대밖에 안 돼요. 이게 4,500명이 4,500명. 그래서 이게 그 도시 정책 위반하고도 관계된 거기 때문에 여기 안성이 그 하는 뭐 그 도시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이게 다 여러 제 부서가 어우러져서 이어가는 거예요. 한 부서만의 얘기 아니에요. 백날 앉아서 콩닥콩닥 얘기해야 학교 얘기밖에 더 했겠습니까? 전체적인 얘기는 틀에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그 이 추진 범교육 혁신 추진위에서도 이런 문제 좀 관심 있게 좀 다뤄주시고요. 네. 앞으로 뭐 학급수는 준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뭐 저 학생들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학부모 차원에서 아니 안성시 차원에서 그냥 교육청의 일이라고 떠들볼 상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학교 부지해서 하면 당연히 학교가 설립되고 뭐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상식인 거잖아요. 응? 앉아서 밥 먹고 자기들 뭐 궁금한 얘기 하는 게 위원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마치 보면은 이 위원회는 이런 거하고 되게 동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뭐 혁신한다며요. 혁신위원이라고 지금 했구만. 범규 혁신위원. 뭐 혁신하는 표현을 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혁신이나 혁명 같은 건 자기 팔 다리를 잘라내는 수준으로 가야 혁신이나 혁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안성시의 이 미래인 또 안성시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 교육 환경이라든가 그 발전 방향이라든가 정책 제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요즘 뭐 그 공도 초중 통합학교 신설 관련해서 부글부글 합니다만 이거 마찬가지예요. 안성시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인정하고 가면 되는 문제예요. 자꾸 다른 이유를 달기하고 부연 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 이게 저 시민들이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깔끔히 잘못된 거 하고요. 이건 안성시장, 안성시 교육 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항도 아닙니다. 어차피 시민 전체가 안성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우러져 가야 될 사항들이에요. 마치 본인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인 양, 한 것인 양 하는 그런 정책 안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그 4년 임기제인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시민들의 힘을 얻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뽑혀졌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교육 청소년과에서는요,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알지만 있잖아요.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세계 언어센터에 대해서 좀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임시로 한 것 같은데 그 몽실학교 앞에 그 정부장 앞에 이제 새로 지면을 그걸로 이전을 할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국민체육센터로 해갖고 그 뭐 수영장을 그 앞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 구상은 그 위에 2층에다가 몽실학교 연결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소식을 한 자리에는 어린이집이 있었던 자리더라고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가 협소하거나 네. 그 고등학교 정도면 이제 성인이라고 보는데 그 분들이 수업을 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시설 개선을 했어도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그 학습하기는 거기서 생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한경대에서는 그 언어센터에서는 다시 그 산업협력단 2층에다가 그 학습장 3개의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거기서 그 수업을 받고요. 우리 저학년 그 초등학생들은 좀 먼저 보셨던 그 장소 그렇게 거기서 되는 교육을 겁니까?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리고 또 하나를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대덕면에 보면 저 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는 다문화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관광과인데 지금 이쪽으로 이제 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이중언어 선생님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중언어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이중언어 선생님을 요구를 할 때는 내가 보기엔 컨트롤 타워를 세계언어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지원 요구가 나왔거나 네. 학교에 대한 배움에 대한 그런 이중 언어가 필요할 때는 그 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일단은 예, 그 음.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기 이제 세계언어센터의 그 센터장님하고 이제 그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광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걸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강사가 그쪽 학교로 가느냐 아니면은 학교 버스로 해서 세계언어센터를 이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저 세계언어센터 운영이 주체가 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입니까? 시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아, 네. 안정열 의원님. 예, 우리 지금 뭐 세계 언어 센터를 아까 우리 과장님은 그 백성초등학교 그 수영장 위 그 2층이라 그랬는데 그 수영장 위에 우리가 알기로는 주차장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테니스장에는 지금 테니스장 역할을 하는데요. 네. 향후에 거기 국민체육센터 형태로 해서 수영장이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건립을 했는데 예, 주차장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 그 위에가 주차장인지 알고 있는데. 옥상 위에. 예. 예. 저희하고 협의했을 때는 당초에 예. 세계 언어 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쪽으로 하는 주차장으로 걸로. 예. 그러면은 저기 저 세계 언어 센터 그 건립하는 거를 저기 논의할 때는 그 위에다가 네, 논의를 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수탁자가 그 운영 수탁자가 예. 한경대입니다. 예. 지금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한경대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 수탁자가 바뀌거나 또 향후 영구적으로 그쪽 세계 언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계 언어 센터 같은 거 새로 지을 거 아니에요. 네, 건물을. 그러면 우리 저기 경기도도 뭐 복지재단이 무슨 진흥원 같은데 이렇게 뭐 저 시군 단위로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아니 그런 저기 언어 센터도 왜 꼭 시내로 들어올라 그래? 저런 뭐 대덕이나 뭐 어디 이렇게 한적한데 시위지 찾아가지고 멋지게 하나 지으면 되지. 교통 좋은 데로 해서. 일단 뭐 그 몽실학교도 가까이 있고 네. 그쪽 주변이요. 그리고 또 당초 나왔을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 부분이 교육청 부지인데 교육청에서 또 그 사용 승인 형태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토지도 별도로 구입하는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토지 그 구입하는데 돈 안 든다고 해가지고 거기 뭐 저 주차나 이런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그 수영장 우리한테는 수영장을 지면서 위에다가 저 주차장 해결을 이렇게 한 건데 거기다 또 저 세계 언어센터가 나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부연 설명할 수 있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네. 예, 교육정책팀장 왕기호입니다. 네.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할 때는 네.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옥상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네. 그 밑에 수영장하고 중간 사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 언어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저기 수영장에 이제 밑에 부분이 있으니까 높이가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사무실 개념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네. 그 측을 언어센터를 이용하고 옥상 제일 위에 이제 그 네. 학교 부지하고 이렇게 수평으로 되는 데는 주차를 위해서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어센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2층 전체를 다 언어센터로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감이 안 오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 나중에 또 저 문화관광과에다 물어볼게요. 회장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야 봉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